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영국 군사력이 정말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영국 군사력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파키스탄이 지금 터키에 가서 다국적 연합 공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키스탄의 JF-17, 그 허접한 미그 21 개조한 바로 그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카타르의 최신형 라팔 F3를 박살을 냈다고 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둘 전투기의 성능을 대충 보고 정말 사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의 군사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공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지막 남은 E-3D 조기 경보기를 퇴역시킬 예정이며 당분간 조기 경보기를 빌려와야 할 처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극심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공군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센트리 조기 경보기 마크 1, 미국명 E-3D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올해 말까지 전량 퇴역시킬 예정이라고 UK 디펜스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E-3D 센트리 조기 경보기에 영국산 전자장비를 따라 개량한 센트리 조기 경보기 마크 1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체들은 걸프전을 비롯해 코소보 공습,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다양한 작전에 동원되어 영국 공군의 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체 노후화에 따라 운영 유지비가 점차 증가하고 플랫폼이 워낙 낡아 성능 개량보다는 신규 기체 구매가 더 싸다는 결론이 도출되자 대체기를 모색하던 영국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E737 피스아이와 동형인 E7A를 후속 모델로 선정하고 5대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세대로 축소하고 전력화 시기도 2022년에서 2023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초유의 조기 경보기 공백 사태를 맡게 된 영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3년 말까지 약 2년간 나토의 E3 조기 경보기 지원을 받아 반공작전 소요를 채울 예정인데요. 나토 역시 18대에 불과한 E3를 북해 반공작전, 지중해 반공작전, 중동작전 지원 등에 연이어 차출하면서 과부하를 겪고 있어서 영국의 조기 경보기 공백 문제는 앞으로 2년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영국이 이처럼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해외 영향력 확장을 위한 무리한 항모전단 운영과 공군력 파병, 영국 공군 최대의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살인적인 유지 비용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친 데 따른 것인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이제 많이 노쇠한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이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 7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냉전 시대인 80년대 도입해서 지금 30년 훌쩍 넘었죠. 그러면서 전쟁을 여러 번 겪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노후화가 극심해진 것이죠. 그냥 뭐 평시 초계하고 훈련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전쟁을 여러 번 했죠.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런 데 다 영국이 참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해 지역에 러시아가 바로 넘어오면 뭐 북극은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방공을 영국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방공 작전 소요가 아주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쓴다. 이 같은 기간 중에 미국도 이 E3를 쓰고 있죠. 미국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타트한 영국의 E3와 미국의 E3는 뭐 껍데기만 같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조기 경보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그동안 이 예산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량을 못했고, 미국은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개량하지 않은 이 부품들, 이게 이제 없는 겁니다. 부품이 없다 보니까 부품을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개량할까 해보니까 지난 2010년대 중반에 아니다, 이거 개량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아예 새로 사는 게 가격이 더 싸게 먹히겠다. 그래서 한국과 호주, 터키 등이 샀던 E737 피스아이, 이제 그거를 사자, 5대 사자 했는데
실제 계약할 때 가서는 탔을 때도 돈이 없다. 세대만 하자. 했는데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거 1년 미루자. 도입하는 걸 미루면 또 돈 늦게 줘, 잔금 늦게 줘도 되니까 미루자 해서 23년 말까지로 미루고 또 이 조기경보기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지금 퇴역하자.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면은 영국 공군은 조기경보기가 없는 공군이 되는데 나토에게 좀 빌려달라. 나토도 우리도 바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국이 참 불쌍한데. 참고로 영국의 2021년 국방 예산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64조 원, 우리 대한민국은 55조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9조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영국의 군대는 지금 뭐 많이 줄여서 당연히 모병제죠. 임금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역이 14만 8,450명, 그중에서 육군이 8만 3,500명, 해군은 3만 2,450명, 공군은 3만 2,500명, 그리고 예비역이 이제 7만 9,800명 이렇게 있는데 이런 14만 5천 명에 불과한 군대를 가지고 영국은 잠수함에서부터 전투기, 탱크, 장갑차 이 모든 것을 국산화하고 그 모든 것을 국내 개발해서 만들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아파치 헬기 뭐 이런 것들도 라이센스 생산해버리죠. 몇 대 안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입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한국 육군처럼 한 40만 이 정도 되는 군대 같으면 이 뭐 전차도 수천 대, 장갑차도 수천 대 이 정도 되니까 국내 개발 전차, 국내 개발 장갑차 뭐 한 대도 수출 못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 장갑차가 될 수 있으니까 만들만 하죠. 개발만 하죠. 그런데 영국 해봐야 지금 전차 부대 이제 앞으로 뭐 겨우 뭐 한 개 연대도 없는 이런 상황 가지고 전차 개발하자. 전투기 또 개발하자. 돈도 없으면서 몇 대 되지도 않으면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하자.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또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 2척 만들었죠. 그 야당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이번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번함은 그냥 팔자라고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냥 그래도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모 없을 때 아르헨티나로부터 아주 그냥 만만하게 보이고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포클랜드 때린 거 아니냐. 그래서 항모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존심은 세워나가는데 돈은 없고 경제력은 계속 약화되고. 과거에 이제 이 제국주의 시대 때는 식민지에서 돈 가져오면 되죠. 거기서 수탈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60년대 초반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전부 독립해버렸죠. 그러니까 돈 가져올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뺏어서 살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영국 같은 나라들. 그래서 과거의 위상은 유지해야 되겠고 능력은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영국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영국 보고 지들이 100년 전인 줄 아냐 이런 상황까지 왔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지금도 중동에다가 유로파이터 전투기 계속 보냅니다. 유로파이터 얼마나 유지비 비쌉니까? 그리고 포클랜드 거기에 과거에 이제 토네이도 전투기 4대를 갖다 놨는데 지금은 유로파이터 전투기 4대를 갖다 놓고 있어요. 포클랜드까지 또 유로파이터를 이동하는 비용, 거기서 유지하는 비용 또 비싸겠죠. 그런 비용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대중국 압박, 중국을 향한 자신들의 위상, 그리고 북한에 대한 환적 화물 감시, 이 국제사회의 기여 이런 가게에서 이제 또 일본에다가 군함을 전투함을 상시 2척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비용들이 계속 누적되어 가서 앞으로는 더 힘든 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군사력 확장, 항공모함 이런 거 사실은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영가형 전투기 JF-17이 카타르 공군에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한 프랑스제 최신형 라팔 F3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파키스탄 공군의 주장인데 벌써부터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터키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전 훈련인 아나톨리안 이글 2021 훈련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JF-17 블락 2 전투기가 카타르 공군의 라팔 F3 전투기를 상대로 합산 점수 6대2로 대승을 거뒀다고 파키스탄 매체들이 현지 시각 8월 2일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매체들은 애초에 인도는 이번 훈련에 카타르 공군의 라팔 F3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 파키스탄 공군이
라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경계해 왔었다 라며 이번 훈련 결과를 통해 그것이 현실이 됐다 라며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이번에 라팔을 꺾은 것은 최신형 블락3가 아니라 블락2였다 라면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며 이것은 확실하게 인도에게는 굿뉴스가 아닐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파키스탄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라팔 F3와 JF-17 블락2의 교환비가 3대1, 즉 JF-17 한 대가 라팔 3대를 상대할 수 있었으며 실전이었다면 인도 공군의 라팔은 일방적으로 격추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JF-17은 외부 평가를 통해 라팔에 대해 만들어진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라며 JF-17은 가시거리박 공중전은 물론 근접 공중전에서도 라팔을 압도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매체들은 인도가 평균 2억 4,5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주고 사온 라팔은 그들의 자랑처럼 마법은 아닌 것 같다 라며 이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인도는 제공권 열세에 처할 것이다 라고 조롱했는데요. 객관적인 스펙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던 JF-17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썬더가 이제 이 JF-17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라팔 and 팔콘스. 팔콘은 F-16이죠. 그래서 이 팔콘은 터키의 F-16이 참가했고, 그리고 이제 카타르의 라팔 F-3 최신형이죠. 그 참가하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미그 29가 참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전투기들이 참가해서 지금 마치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에서 하는 레드 플래그처럼 그렇게 지금 뭐 실제 공중전 훈련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인도가 지금 라팔 F3 최신형 도입했죠. 그리고 카타르가 라팔 F3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여기에 출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팔 F3는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부 그냥 제밍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이런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격력도 라팔 F3는 A사 레이더입니다. 탐지거리가 200km가 훌쩍 넘어요.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200km 미티어 미사일 가지고 있고 또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장착해서 매직 그리고 IRIS-T 이런 완전 180도씩 날아가는 이런 그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을 눈만 보면 그냥 날아가게끔 하는 이런 공격력. 그리고 라팔 아시다시피 카나드를 장착해서 유로파이터, 라팔 뭐 이런 전투기들 공중전 어마어마한 이 근접 공중전 어마어마하다고 평가받고 지난 FX 사업에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F-15E죠. F-15E하고 라팔하고 공중전을 붙였을 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라팔이 훨씬 세다라는 거 우리 한국에서도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런 라팔을 미그 21 개량해서 만든 JF-17 레이더도 100km 간신히 보는 이 레이더 그것도 기계식 레이더 이거 가지고 엔진은 미그 29에 들어가는 그 엔진 2개짜리 엔진 중에 하나만 집어넣고 이거 가지고 라팔을 3대1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지난 2년 전에 인도 북서부에서 파키스탄과 인도 공중전 붙었죠. 그때 인도는 미그 21을 개조한 미그 21 바이슨 이 전투기를 보냈고 파키스탄은 그 지역이 바로 이 JF-17이 경계하는 지역이었는데 JF-17은 그 실전에 투입하지 않고 그 후방에 있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6을 출전시켜서 파키스탄이 소폭 이겼습니다. 바로 자기 작전, 자기 기지 작전 구역에서도 미그 21에게도 두려워서 빼고 F-16을 보내서 싸웠던 파키스탄의 JF-17인데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2배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이 A사 레이더를 가진 라팔 엄청난 기동성, 파워, 그리고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 이런 것들로 중무장한 라팔을 3대1로 이겼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믿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들의 뻥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진짜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